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왔습니다. 예, 제가 뭐 강의하다가 소리 지른다가 놀라지 마세요. 깜짝깜짝 앞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주셨어요. 한 300명 정도.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올 겁니다. 그 오늘은 우리 또 35기 요번에 지금 2월 달 강의 들으시는 이제 예비 전문위원님들도 오셨고요. 우리 정민호 의원님 33기신가요? 4기신가요? 34기시죠? 예. 34기 위원님도 오셨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뭐 강의는 별론데 뭐 인물 보고 오는지 뭐 하여튼 뭐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재밌게 그냥 하다 가죠. 뭐 저는 뭐 강의가 그렇게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음, 오늘 강의는 이제 제 경험을 나누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노비즈를 제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지금 졸업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관리하는 기업 좀 졸업해가지고 거기는 뭐 과제도 두 개나 따고 이노비즈도 받고 연구소도 받고 뭐 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낸 돈에 비해서 참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렇다고 돈을 더 뜯어낼 수는 없어서 졸업을 시켰어요. 뭐 더 이상 제가 손받을 게 없어서 졸업을 시켰는데 이제 그 기업이 이노비즈를 작년 말에 진행을 했고 한번 처음으로 제가 이제 협회장님이나 전문위원단 도움 없이 이제 그 기업 대표하고 1대1로 진행을 해서 성공을 시킨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노비즈를 제가 전에 몇 번 했다 실패를 했었어요. 사실은 실패했었는데 이제 실패 없는 성공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실패를 겪어보니까 아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의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낸 건데 이게 뭐 제가 경험을 나누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뭐 기업의 사정이나 상황이 다 틀리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리소스, 그러니까 내부적인 자원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체계가 기업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형화된 것만 가지고 딱 들이대서 제듯이 자르려고 하면은 저항감이 많이 생깁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노비즈를 나랑 같이 하면 받게 해줄게라는 그런 공약은 하지 마셔야 돼요. 뭐 이노비즈뿐만이 아닙니다. 뭐 벤처도 마찬가지고 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R&D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융자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나랑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멘트는 날리지 마세요. 저도 뭐 그런 멘트 안 날리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기업이 처한 입장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뭐 과제가 됐든 융자 지원이 됐든 아니면 인증 사업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제 그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고 기업이 처해져 있는 입장은 거기에 딱딱 맞질 않아요. 이제 제가 수없이 많은 기업을 해본 건 아닙니다. 이제 성공 사례가 많긴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소수 정예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을 관리하기보다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업 몇 개 정도, 전 4개나 5개 정도가 딱 적당하다 봅니다. 그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봐주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전문위원님들 나름대로 스타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업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로 가겠다. 많은 기업을 관리해서 수익에 좀 중점을 두겠다 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수입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좀 뒀어요. 그 전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올해도 4개 정도, 많아야 5개 정도 계속 기업을 유지하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이노비즈처럼 뭐 다른 성공 케이스도 있으면 그때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뭐 물론 벤처도 있고 뭐 연구소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뭐 사실 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강의를 할 정도의 대단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음, 각자 스폰서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스폰서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면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노비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기업들이 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에요. 예, 이노비즈를 받음으로써 내가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노비즈를 받는 과정이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보통 시도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노비즈가 있으면 좋다는 말만 많이 들었죠. 근데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기업이 다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부기관에서 10개 혜택을 준다 그래서 10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방식은 피하시고요. 우선 기업이 처한 입장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기업의 운영 형태, 이런 것들을 먼저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노비즈는 벤처나 연구소와는 달리 조금은 장기적으로 놓고 기업을 만들어나가는,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즉 과정을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뭐 이노비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뭔지. 그 이노비즈 협회가 있습니다. 이노비즈 협회는 뭐 우리도 협회지만 뭐 우리가 좀 성격이 다른 협회죠. 그 여기에서는 이노비즈 인증, 그리고 이제 지원, 그리고 이제 이노비즈 협회 뭐 사무적인 일도 있겠죠. 그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라고 있습니다. 혁신, 이노비즈 혁신이죠, 영어로. 이노비즈 그러면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를 합성한 말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이 innobiz.or.kr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있어요, 크게. 그럼 인증 부분에 들어가면 인증 다시 받을 수 있죠. 뭐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부분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노비즈 인증 신청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innobiz.net이라는, 여기 보시면 딱 박혀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해서 박혀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신청하시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데 이노비즈 신규 신청, 그 밑에 또 보시면요, 현장평가 준비 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다운로드,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들어가 보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영업정 검색, 뭐 평가지표 다운로드 해가지고 요게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될 메뉴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로 그 파일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근데 늘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에 대한 잡담을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너무 분위기가 엄숙하네. 그죠? 예. 뭐 이렇게 엄숙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쵸? 모든 게 좀 뻔해야 되는데.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페이지 를 펼쳐놓고 금요일 얘기 잠깐 할까요? 요즘에 동계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이제 뭐 폐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일날 폐막인가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 25일인 것 같아요. 맞죠? 예. 25일 폐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계올림픽이 이번에 참 잘 치러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죠. 정치계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동계올림픽 갖고 뭐 여야가 싸우기도 하고, 사실은 뭐 스포츠라는 거는, 저도 운동선수 출신입니다만 스포츠라는 거는 순수해야 돼요. 사실은 그 도전의 결과보다는 그 도전의 의미를 두고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팀워크, 화합, 그리고 우정, 뭐 이런 거, 예, 좀 상투적인 단어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야 맞습니다. 올림픽 정신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쵸? 상호 그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운동으로 하나 되자. 뭐 이게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뭐 구텐베르크 남작이, 공작인지 남작인지 하여튼 그분이 뭐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겠지만은 뭐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쵸? 아마 올림픽이라는 게 이렇게 범세계적인 어떤 이 글로벌의 어떤 스포츠 이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죠, 그쵸? 뭐 우리가 갑자기 얘기가 점점 커지네, 심각해지는데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협회가 사실 뭐 우리 협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고 아직 좀 가난한 협회입니다. 근데 사실 기업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일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와요. 그 돈을 쫓을 건지 아니면 이제 기업의 성장을 쫓을 건지 결정하는 건 본인의 마음인데, 사실은 기업의 성장을 쫓다 보면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게 저희 쪽 사업입니다. 예, 뭐 제 뒤로 지나가셔도 되는데. 지각생 오셨어요, 지각생. 손 들고 서 있어요, 여기. 노래 한 곡 할까, 지각생? 예, 아유, 노래를 못 하신다네. 아쉽게, 안타깝게도. 아이. 여기 현장 분위기 좋아요. 아주 우리 아리따운 여성분 두 분도 참석을 하셨고, 아주, 예, 삼싹이, 예. 그리고 우리 또 멋진 중년의, 예, 나이가 제가 제일 어린 것 같네요, 남성들 중에서는. 머리는 제가 제일 하얀데, 예,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 제가 화면빨보다는 좀 실물이 나아요. 그러니까 화면빨로 자꾸 보지 마시고 실물을 보세요, 와셔서. 자화자찬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올림픽이라는 게 그 원래 취지나 주제에 걸맞지 않게 많이 좀 요즘엔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우리 또 심각한 IS 그 테러 집단이죠. 종교 집단이면서 테러 집단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을 겨냥을 많이 하죠. 대한민국은 아직 테러의 안전지역이긴 하지만 뭐 안전하다 볼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 뭐 큰 테러가 없긴 했지만 음, 그런 어떤 그 이상한 종교 집단,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종교를 이상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또 테러 장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스포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이런 활동이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뭔가 본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도 그래서 이 전문위원 활동을 거기에 견주어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어, 우리 그 협회의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말로 브로커 같은 컨설턴트들한테 잘못 걸려서 돈만 뺏기고 일도 못하고 심지어는 뭐 기업으로서의 자격의 정지까지 당하면서 불이익도 보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이런 거 막아보자. 이런 그 잘못된 이 컨설팅 방식으로 눈물 흘리는 기업을 한번 구제해보자. 예, 굉장히 교과서적이죠. 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협회 취지에는 그냥 조금 더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내가 어떻게 좀 우량한 기업으로 만들 거냐에 초점을 둬서 일을 하다 보면요, 돈이 벌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수하죠? 제 순수한 남자예요. 음, 자, 웃지 마세요. 왜 이렇게 비웃으신 겁니까, 지금? 예, 저 자꾸 웃기시면 제가 눈이 새우만해집니다. 저기 방송 이게 이제 불방이 저기 씬이 되니까 예, 굉장히 보기 흉해요. 자, 웃지 마시고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노비즈도 사실은 뭐 그 결국에는 기업에게 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A타입, B타입 안에는 이노비즈 연구소 뭐 벤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하게끔 돼 있어요. 별도의 비용을 받고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물론 협약하지 않은 기업에. 그거는 뭐 전문위원께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기업이 쓸 수 있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노비즈 하시다 보면요. 정말 참 내가 기업 대표가 돼야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순수한 마음 없으면요. 안 해줘요. 내가 왜 A타임 맺은 기업에 이노비즈를 해줘야 되는, 물론 원하면 해줘야 되지만 이거를 받게끔 해주려고 이 개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하다 보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개고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인허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가진단 온라인 하시고요. 그리고 자가진단에서 650점 이상 나와야 이제 그 실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65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700점, 750점에서 800점 정도를 받는 수준까지 끌어올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인허비를 받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700점 이상,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맞아야 인허비즈 인증을 해주는데 자가 진단할 때는 800점이 나왔는데 현장 실사 나오더니 650점이 돼버렸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현장 실사 나오는 분들은요, 붙여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인증을 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안 되면은 점수를 깎으려고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 실사 나오는 분들은 점수 깎으려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서 나는 800점 나왔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 실사 과정에서 이 서류 인정 안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 인정 안 됩니다. 다 점수 삭감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점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700점 못 넘으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제조교 같은 경우에 기술 평가를 해요. 이노비즈는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실사를 합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기술평가를 통해서 기술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자,
좀 내용을 볼까요? 자, 이노비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과 기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뭐 여기 보면 투자 연계, 자금 연계, 기술 연계, 홍보 연계 해가지고 이런 것들 도와준다. 어떤 것들에 대한 그 기업의 이점이 있는지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노비즈가 왜 생겼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혁신형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거나 접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뭔가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곳을 골라내는 게 이노비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슬로 매뉴얼이 뭐냐면 이노비즈에서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표는 그 각 사업군별로 그 맞도록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평가표가 있어요. 약 한 60개 안팎의 문항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가진단한 평가표를 기본으로 해서 실사하는 과정에 실사 심사위원이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럼 서류도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좀 더 이제 깊게 보려면 뭐 제조라인도 확인을 할 거고, 실제로 현장에 이 서류상에 되어 있는, 서류상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는 현장 조치가 되는 얘기예요. 현장 조치가 되어 있는지도 봅니다. 글씨를 작게 해놨더니 잘 안 보이는구나, 인터넷으로는. 다음부터 글씨 크게 만들게요.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음부터 글씨 좀 크게 써놓을게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제가 좀 대신해서 읽어드리자면,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건 OECD가 1990년도에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모델 평가 모델이에요. 자, OECD가 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이거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질문 하나 받은 것 중에서 ISO 받는 거 어때요? 뭐 이노비즈 받는 거 어때요? 그냥 돈 내면 받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주 그냥 무식한 소리를 어떤 기업 대표가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노비즈는 정부가 주는 인증이에요. ISO라는 건 민간 인증입니다. ISO는요, 돈 한 2, 300 내면은요, 서류까지 만들어서 갖다 줘요. 그런 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쓰레기죠, 쓰레기. 그런 거는 받지 마세요. 물론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해외 바이어가 ISO 인증서 원해. 근데 나는 이게 없어. 받으려면 한 1년 걸려. 그럼 어떻게? 돈 주려서 사서라도 일단 바이어는 잡아놔야지. 그 이후에 내가 진짜로 ISO 인증 정식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하면은 그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슬로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 이노비즈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주는 인증이고, 이것도 진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류,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냥 300만원 내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헐 ISO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소당해요. 저는 ISO를 지금 비방한 게 아닙니다. 비방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ISO 이 심사하시는 분들, 우리 협회에도 ISO 심사위원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다 정직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 맞는 매뉴얼이나 프로세스 개발을 해가지고 관리하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삐짜 컨설턴트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데는 거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ISO 위원들은 대부분 다 정직하게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예. 우리 협회에는 이건태 위원님이 ISO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ISO 기업 만약에 문의하시면 이건태 위원님께 여쭤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뭔 얘기다 이렇게 샜죠? 예. 별풍단아님 자꾸 딴소리 하지 마세요. 고소를 당한다고 그래. 지금,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그죠? 조용히 들으세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은. 예. 예. 예, 이거 ISO 강의가 아니에요. 예. IS 강의는 이건태 의원님이 잘하시니까 그분이 해주실 겁니다. 예. 이건태 의원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강의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강의 잘하시는 분입니다. 내용도 좋아요. 특허도 잘하세요. 특허. 이건태 의원님이. 자, 근데 이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700점 이상 취득을 해야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이제 700점 이상 취득을 해야 ISO를 받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격은 창업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기술보증기금 기술수준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요. 여기 금액 써놨습니다. 신규 신청 수수료는 77만원,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44만원입니다. 요거를 좀 더, 안녕하세요. 자꾸 방이 자리가 없는데 자꾸 오시네. 예, 오세요. 예. 제 가방 한번 치워드릴게요.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예, 저기, 오늘 방이 비어 터집니다. 오늘 저희 ISO 한다니까 많이 오시네. 제가 로드맵 할 때는 안 오시더니.
ISO하 저 ISO 자꾸 IS가 나오네. 저기 그 이노비즈하고 벤처를 같이 하면요. 시간과 비용이 더 절약됩니다. 그거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우리 저 협회장님이 아마 강의 때 설명하셨을 텐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노비즈하고 벤처를 같이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노비즈 받는 방법이에요. 그냥. 자, 이렇습니다. 자, 이제 혜택 중요하죠.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노비즈 있으면 뭐 힘들게 땄으면 혜택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크게 5가지 혜택입니다. 금융, R&D, 인력, 수출, 그러니까 판로 수출, 그리고 기타 혜택 등이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기업금융, 이제 금융 혜택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지원 협약보증이나 기술보증 우대지원이나 연계 및 특례보증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사업이나 등등등등 많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다 조실 것 같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위에 보여드릴까요? 다시 여기 이노비즈 여기 있죠. 이노비즈.net 여기 들어가시면요 다 나와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있어요. 예, 감탄하고 계시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고 감탄하고 계시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지원책이 많아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기업에게 있어서 이노비즈가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노비즈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체계가 잡힌다. 체계. 프로세스 체계가 잡혀요. 그렇게 만족하시는 대표님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엔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왕 도와주시는 김에 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나보고 기업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달래. 그래서 한 200만원 더 내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아직 돈 받고 만들어준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노비즈 정리하다 보면요 그냥 운영 매뉴얼처럼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금융 혜택이 있고요. 그 인력 혜택, 그러니까 뭐 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병역특례 할 때 가산점 받는 거, 그리고 뭐 산업기능요원제도나 뭐 전문연구요원제도 뭐 등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R&D 많죠. 빽빽하죠. 예. 가장 중에 가점이 가점. 이노비즈를 갖고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물론 뭐 벤처 이노비즈 연구소 없으면 R&D 참여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참여할 수 있지만 가점 요소에서 드시기 때문에 그만큼 한 발 늦는 거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제 3월 초가 다음 주면 3월 초죠. 자, 근데 4월 말에 마감인 과제가 있어. 근데 2달이면 이노비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노비즈 그 사이에 받아가지고 벤처 다 받아가지고 우리 가점 혜택 받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이듯이 하지 마세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 기업의 환경을 먼저, 제가 그랬죠. 기업의 환경을 먼저 관찰해서 그랬죠. 이 기업이 정말로 이노비즈 받을 만한 체계가 돼 있나. 이따 뒤에 보시면 폴더 전략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폴더 전략 짜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이제 그 회장님 강의하시다 보면 이노비즈 관련해서 얘기할 때 폴더 전략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25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폴더 전략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안 하셨으면. 근데 이 폴더 전략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그거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뭐 마감기한 2달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노비즈 받아가지고 가점 받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관찰을 해보니 기업이 아직까지 가점 받을 수 있는, 이노비즈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억지로 물어붙이지 마세요. 그럼 사학계획서도 제대로 못 씁니다. 진짜로. 사학계획서 하나 쓰는 거 가지고 정말 절절매잖아요, 기업들이. 그쵸? 이노비즈를 받는 거, 그 사학계획서를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는. 물론 준비가 잘 된 기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로 수출, 예, 물품 구매 적격 심사라든가, 조달청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라든가, 이제 PET, NET 아시죠? 이제 그거 등록하면은 좋죠, 그렇죠? 내가 좀만 발품 팔고 시간만 좀 들이면 연간 뭐 그 판매액을 보장받으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방송 광고비 감면 혜택도 있어요. 예, TV 라디오 70% 할인, 어마어마하죠? 예. DMB는 500% 보너스 준대. 200% 보너스. 굉장해요, 그쵸?
그러니까 기타 전에는 특허나 실용신청 받을 때 그 우선 심사 대상이 돼요. 이건 벤처도 있죠. 벤처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외부 전문가 진단 주로 이제 경영지도사들 많이 받죠. 예.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이런 말 있죠. 내가 술을 파는 술장사면 상대방에게 술을 팔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술통은 1리터짜리예요. 난 2리터 팔고 싶다고. 2리터를 부면은 넘치죠. 똑같아요. 그쪽 회사에 가진 그릇의 크기가 내가 담을 만큼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표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요. 이 기업의 현재 리소스, 그러니까 이노비즈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50%인지 80%인지 10%인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업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를 내가 또 알 수 있어요. 결국엔 그거를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이노비즈 받는 프로세스만 설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자, 대상 기업입니다. 이제 이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떤 기업이 이노비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업종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비제조업에는 유통도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업에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뭐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소프트웨어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업, 이제 바이오 있죠. 그 BT 산업그래서 정부가 키우는 삽 중에 하나가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있죠. 그리고 환경업, 환경업, 그 전문 디자인업, 다양하죠. 이렇게 8개의 이제 산업군을 나눴는데, 이도 역시 사실은, 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전문위원님께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 전문위원님께서, 민경 전문위원님께서 유통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유통은 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통업도 들어가 있어요. 받을 수 있긴 해요. 들어간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유통업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물건 떼다 파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노비즈 못 받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도매예요, 도매. 이제 이게 그런 정도의 유통이 아니고요. 내가 유통에 관련된 어떤 특성인 기술, 독자적인 기술, 혁신적인 기술, 이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 없는 기업은 사실 못 봤습니다. 유통이 이노비즈 받는 건 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한 곳은 대부분 제조업이 있고요. 제조업은 사실 제조업이 이노비즈 받기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조를 하고 생산하다 보면 자기들만의 기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잘 정리하게 도와주면은 이제 뭔가 좋은 또 그 도구가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그 현장에 나오시면은 요거 그 실라부스를 직접 줍니다. 여기 프린터 주기 때문에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온라인 들으시면서 요거 아마 강의자를 받으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돈 내고 사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는 제가 만드는데, 예. 어쨌든 협회 수익으로 잡으면 뭐 좋죠. 뭐 이거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쵸? 예. 배부른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자, 인증 절차는 이래요.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기업이 일단 등록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넷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아니래.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래요. 예, 정정합니다. 돈 받고 파는 거 아니고요.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전에 강사님, 그 강의로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지금 채팅에 글이 올라와가지고. 강의로 들어오는 게 이거였구나. 요 비용이었나 보네. 제가 봤습니다. 많이 사세요. 저는 가끔 수당 보면 강의료가 잡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강의료는 보통 저거로 받지 않나? 부킹권. 그쵸? 근데 강의료,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뭘로 그랬어요? 예. 몰라서 그랬어요. 정정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시면 제가 돈을 법니다. 예. 사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밥 사드릴게. 그렇군요. 예, 제가 몰랐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인증차 이렇습니다. 그 기업이 등록을 해요. 그러면 자가진단 작성을 합니다. 자가진단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번 이노비즈에 관심이 있으면요, 위원님들께서 요 이제 평가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질문을 쫙 보시다 보면요, 야 이거 언제 작성해? 평가표를 미리 출력해서요, 이노비즈 하고자 하는 기업 대표나 담당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미리 답을 준비하라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2박 3일 걸립니다. 2박 3일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답을 준비해서 탁탁탁탁 써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거나 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되면은 그냥 한다고 쓰시면 돼요. 예, 그냥 이건 좀 꼼수입니다. 그리고서 점수 받아놓고 나중에 서류 갖춰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들이요, 이제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작업을 안 해놔서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 작업을 안 해놔서. 근데 그건 서류 작업 해놓으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답해가다 보면 점수 못 받아요. 그리고 기술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그러니까 자가진단에서 650점 이상 맞아야 점수가 나와야 기술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기술사업계획서도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미리 물론 이제 종이로 된 거 프린트할 수 있어요. 거기다 작성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이제 카피앤페이스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기술사업계획서까지 올라가면 기부에서 전화가 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빨리 받고 싶으면 기부에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해서 나 인허비 신청했으니까 빨리 심사 받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정을 빨리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후관리. 뭐 사후관리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장하는 거예요. 자, 기업 등록 하십니다. 약관 동의하실 기업정보 입력하시고요. 기업정보 입력하실 때는 기본적인 아마 재무제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사항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되고요. 팩트니까 숫자만 옮겼으면 됩니다. 온라인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지표 작성합니다. 요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총 60문항 이상 되고요. 요렇게 4가지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 능력, 기술혁신 성과 능력. 여러분들 메인비즈 아시죠? 메인비즈는 경영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주는 게 메인비즈예요. 근데 이노비즈를 하다 보면요, 경영혁신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받은 기업은 경영혁신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메인비즈를. 메인비즈도 참 쉽죠. 이것도 저거예요. 가점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노비즈 받은 기업이라면 메인비즈 받아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항목이에요. 4가지 항목에서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대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문항수가 적혀 있죠. 이 문항풀대로 실제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질문에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문항수가 2개인 경우에 배점이 50점이라는 얘기는 문항수 하나에 5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문항 같은 경우에 어때요? 무조건 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주 꼼수 같지만 꼼수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여기 자가평가, 자가진단 하다 보면은 참 오해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술 분석 능력 네 문항이고 46점입니다. 하나에 11점 몇 점 되겠죠, 그렇죠? 자료 만들면 돼요. 서류. 기술 분석 자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축적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없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아무것도 축적하는 게 없는데 이거 하나에 한 22점 되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없긴 없어요. 컴퓨터 하드에다 저장하면 되잖아요. 도면 저장하고요. 이 관련된 만드는 공법 있으면 그거 저장해 놓고요. 프로세스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 기술 축적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를 관리 권한을 예를 들어서 기밀상으로 해서 몇 명한테만 권한을 한다라는 규정을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는 못하겠어, 나는 없어라고 말을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이 이게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야, 혹은 문서가 없을 뿐이야 라고 지적을 해주고 만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힘든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이 문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 기술혁신 관리 하나당 15점짜리네요. 그쵸? 기술혁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술혁신 관리를 어떻게 문서화하죠? 어떻게 문서하실 거예요? 질문 드려볼까요? 여기에 600명이나 와 계시네. 예. 기술혁신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문서화 시켜야 돼요. 뭐가 있어요? 뭐 생각나서 말하고 싶은데 참 좋은데 말을 할 수는 없고, 그쵸? 뭐 알긴 알겠는데 대부분 그럽니다. 이제 그거를 대표들은 어떻게 말을 글자나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싶은 거를 우리가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술혁신 관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정기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회의록 만들어 놓고요. 그 회의록 내용 기록해 놓고요. 거기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 있으면 그거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관리하면 돼요. 따로 그거를 진행하는 프로세스 만들어 놓고 그거에서 정기적으로 회의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록신 관리입니다. 그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술적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변형만 시켜서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구글 들어가시면요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 관리 시스템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구글에 치시면 서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기업이 당장 적용 못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문서 양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양식으로 문서를 만드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거 찾는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구글에서 정보 찾기 하나 이제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시장조사 자료나 어떤 관련된 문서를 찾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찾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로봇 청소기 시장조사 자료라고 찾습니다. 로봇 청소기 시장조사 자료. 물론 로봇 청소기 시장조사 자료가 바로 나오면 좋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도표만 나오고 그림만 나오고 뭐 정확히 숫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로봇 청소기 시장 조사 자료를 좀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스마트홈 비즈니스 관련된 시장 조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찾다 보면요. 어떤 자료도 나오냐면은 가전, 조명, 그리고 뭐 위생, 뭐 화장실, 뭐 스마트 뭐 전기 제어 시스템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에 찾기 어려운 정보는 그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요. 그거와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노력과 시간을. 결국에는 하나로 고정해 놓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더 열어 놓으시고 이거와 관련된 키워드가 무엇이 있겠나를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검색해 나가시면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많이 이용하시는 게 예스폼이나 이런 거 유료 서비스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돈 받고 팔잖아요. 이 구글 들어가면 대부분 다 무상으로 막 뿌리는 템플릿이 있어요. 예,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이 나와 있는 템플릿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다가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냥 문서에서. 어렵지 않잖아요. 만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이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데이터 그 양식을 쓰면 됩니다. 정보 양식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냐, 그리고 연대순으로 해서 계속 시간과 어떤 간격을 두고 꾸준하게 해왔냐, 이거를 보는 거고 그 가운데 혁신성이 있냐,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하실 때는 웬만하면 저는 보통 800점 이상 맞게끔 하라 그래요. 보통 협회장님도 750점 이상은 나오고 최소한 750점 이상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통 50점에서 100점 깎아버리거든요. 나오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장 실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800점 이상 무조건 맞게 하세요. 하시고 하고는 있어 미리 설명을 드리죠. 하고는 있으나 문서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요거와 비스무리한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다 있다고 써라. 그리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평가지표 입력 후에요. 650점 이상 나오면 통과합니다. 이 기업은 628.6으로 탈락했어요. 나중에 다시 해서 750점 정도 받아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은 제조 매출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노시를 제조로 신청을 했는데 제조 매출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근데 다시 제조도 할 겁니다. 이 기업은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입력을 합니다. 이거는 그 기술사업계획서 양식은 그 템플릿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미리 작성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작성해 놓은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붙이면 돼요. 온라인에서. 양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 나온 거랑. 기술사업계획서도 당연히 작성하고 나면요. 그 전문위원단 검수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서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대로 맞추셔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게 했으면 자,
이제 기술사업계획서까지 냈습니다. 일단 기술사업계획서 냈다는 얘기는 내가 최소한 자가진단에서 750점에서 800점 이상 나왔다는 얘기고, 그쵸? 기술사업계획서가 검수를 받아서 우리 전문연단 검수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제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사 일정이 잡히죠. 제가 여기 이제 퍼즐 맞추기라는 말을 써놨어요. 폴더 전략은 곧 퍼즐 맞추기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은 본인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C를 예를 들어 볼까요? QC는 보통 이제 세 단계 정도 나눕니다. 뭐냐면은 원자재 QC가 있고요, 제조 공정상의 QC가 있고요, 완제품에 대한 QC가 있어요. 보통 세 단계 정도 나눠서 이제 그 QC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근데 원부자재가 들어오던 제조 중이던 완제품이던 검사 안 하고 내보내는 제품이 있습니까? 다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가내수공업 전하는 조그만 공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QC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내가 물어보죠. QC 프로세스가 없으시다 그러셨는데 원자재 들어오시면 원자재 하자가 있나 없나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그러면 검사하죠. 그게 QC예요. 제품 만드시면서 혹시 제조상에 잘못 제조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체크하시나 안 하시나요? 하죠. 그게 QC예요. 완제품 내보내기 전에 인쇄는 잘 됐는지 포장은 잘 됐는지 검사하지 않아서요. 하고 있죠. 그게 QC예요. 하고 계시지만 문서화시키지 않고 담당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QC입니다. 그거를 문서화시키고요, 담당자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담당을 누굴 지정해야 되나요? 생산 라인에서 조금 좀 반장쯤 되는 분이 있으면요, QC 담당 시키시면 돼요. 그분이 이 퀄리티 컨트롤의 책임을 맡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거를 문서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서 써야 되나요? 그러면 자, QC 문서는 이러이러한 문서가 있으니까 맞게 고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 찾아주면 돼요. 이 퍼즐 맞추기는 사실은 이 포드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하고는 있으나 이제 문서화하지 않고 있는 일을 문서화시켜주면서 프로세스를 정립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해야 될 게 기업의 내부 자원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문서화시키고 있는 현재 문서는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작업 프로세스나 개발 프로세스나 뭐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나 뭐 기업에서 어쨌든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문서화시키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럼 있습니다. 있어요. 대부분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합청업체들은요, 그 원청업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문서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문서가 있죠, 당연히. 그 뭐 어떤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요,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문서, 저런 문서, 저런 문서, 이런 문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잠깐 백해 볼까요?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 배점표에 나와 있는 이 대항목에 들어간, 그리고 여기에 보면 60여 개의 질문에 맞는 문서가 있어요. 그걸 맞추시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자원 검토를 하시고 내부 자원 리스트 작성을 하세요. 문서 리스트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가 항목 매칭을 시키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퍼즐 맞추기 하셨다는 거예요. 평가 항목 매칭을 시키다 보면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빠진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근데 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으나 문서화시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빠진 퍼즐이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그게 이제 미비 항목이 되겠죠. 그 미비 항목을 파악하고 나면 그 미비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폴더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문서화 됐거나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에 따라서 맞춰야 될 퍼즐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는 이제 미비 항목을 깎아서 넣기다, 깎아 맞추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지금 이건 제가 이제 보통 기업 이제 컨설팅 할 때, 이노비즈 컨설팅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가진단에 대한 근거 자료라고 제목이 됐는데 글자 잘 안 보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 들 테니까 나중에 저기 그 톡으로 주시면 돼요.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요, 부문 대항목 평가 항목 1, 평가 항목 2, 그리고 준비 자료,
그 맨 뒤에 보시면은 색깔 없이 PT 자료 연관 사업 계획서 써 있는 게 있어요. 화면은 전혀 안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800점이 아니라 1000점 만점도 받겠는데요. 당연하죠. 자, 부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입니다. 1, 2, 3, 4 있었죠? 그러면 기술혁신 능력하고 기술사업화 능력, 그리고 기술혁신 경영 능력, 그리고 또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부문이고요. 그 대항목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나눠진 3개 내지 5개 정도의 이게 질문 항목입니다. 거기에 평가 항목 1, 평가 항목 2라고 되어 있는 게 세부 질문이에요. 이거를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부 질문을 다 이렇게 나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준비 자료라는 건 뭐냐면은 그 평가 항목,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 그리고 맨 뒤에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건 뭐냐면 이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서의 명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그 부문에서 보면 좀 몇 개 항목, 한 50개 항목 되겠네요. 그쵸? 한 50개 정도의 질문 항목이 보시게 되면 PT 자료, 연관 사업계획서, 3개년 사업계획서로 다 해결이 돼요. 그죠? 이거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는 원래 연관 사업계획서와 3개년 사업계획, 단기 사업계획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매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럼 이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 하다 보니까 수업 분석도 해야 되고요.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요. 마케팅 전략도 세워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장 경쟁력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 사업계획서에 다 녹여 넣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요 사업계획서 하나로 약 한 40개 정도의 항목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 기업은 이름만 다르지 아주 큰 퍼즐 하나를 맞춰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이 훨씬 줄겠죠. 그렇죠?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냈어요. 자, 이제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가 항목 미비사항 파악한 거예요. 아까와는 좀 다르죠? 표가. 그렇죠? 보면은 준비 자료가 있고 OX라고 되어 있고 O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X로 표시된 건 없어요. 아예 표시가 안 된 건 이미 다 완성된 거고 O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제 방식입니다. O라고 되어 있는 건 프로세스는 있으나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을 O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럼 프로세스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문서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죠. 연구개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요망. 이거 확인해서 보완해라. 그리고 6, 7, 8, 9월분 업데이트 요망. 임금명세서. 그리고 뭐 박재홍 연구원 경력증명 보완 요망. 빠져있는 것들 제가 찾아서 넣는 거예요. 이런 거 보완해 놓으세요. 그리고 운영 내기하고 직무관련 보상 규정 만들어 놓으세요. 하고 저 써놨죠. 요렇게 여기 컨설팅인 거예요. 그럼 기업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갖춰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별로 호응들이 안 좋으시네.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갑자기 죄책감이 드네.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 같은. 자, 이렇게 해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한 다음에 보통 기업 대표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이렇게 하면 체계가 잘 잡히겠네요. 이대로만 관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억지로 꾸미는 것도 아니고요. 꼼수도 아니고요.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살려내고 그리고 문서되지 않은 것들을 문서시키고 있어야 되지만 없는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기업은 IS도 받을 수 있죠. 그쵸? 이 정도의 해가지고 IS를 통과했다면 요게 이제 실제로 IS란다. 실제로 이노비즈를 받은 기업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요 이제 평가 항목 미비사항 파악한 거하고 위에 보면 이제 평가 항목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요 엑스파일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폴더가 실제로. 요대로 맞춰서 만들다 보면요. 이게 관리 폴더가 나와요. 그럼 관리 폴더에 뭐를 쓰면 될까요? 표지에다가 담당자를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김 부장, 요거는 박 차장, 요거는 연구소장. 요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꾸준히 이거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이 퍼즐 이론? 인증 컨설팅계의 혁명이라는데요. 혁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쉬운 방법이죠. 예. 이렇게 해놓으면요, 기업이 장기적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엑셀 파일은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은 기업을 주세요.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세요. 이제 당신이 이 기업이 정부가 요구하는 이노비즈에 요구하는 항목에 이렇게 다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리를 하다가 관리 항목이 헷갈리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면 이 파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보완할 거 보완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없앨 건 없애고 하는 과정을 기업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대표이사님들은 이제 본인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문서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흡족해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거 가지고 정말 말도 많았어요. 불평도 많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일이 많다고. 그럼 한마디 하죠. 대표님 경진사는요 이거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그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관리를 시키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말씀드리 없으신 거 보니까 어렵지 않은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이라는 거는요, 저는 뭐 기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30대 초반에 사업하다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억을 까먹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날렸어요. 2억을. 평생 모은 돈, 그때 당시 한 10년, 한 6, 7년 사업이 아니고 이제 직장생활에서 모은 돈, 아버님 돈까지 다 날려먹었죠. 그리고 호적에 팔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말하는 사람은 쉽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말하는 사람은 쉽다. 근데 듣는 사람은 한없이 어려워요. 기업 대표는 어렵게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렵게 들리는 거를 좀 쉽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최고더라고요. 예시. 제가 이제 가끔 들은 예시가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5억이라는 정부자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면 제조도 없죠. 연구소도 없죠. 벤처도 없죠. 직원 딸랑 3명인데 한 명은 현장 관리하죠. 한 명은 영업하죠. 한 명은 잡무하고 있어요. 기술 관련된 직원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연구전담부서라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전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기업이 5억을 받았어요. 구매 조건으로.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못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과 전문위원이 볼 때의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기업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의 내부를 좀 봐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컨설팅 시작할 때 핵심 직원 인터뷰를 다 해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대표이사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인터뷰하고요. 제가 본 핵심 직원 마케팅 쪽 직원하고 저기 그 회계 격리 직원 인터뷰합니다. 꼭 합니다. 왜 하냐면은 자료가 거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요. 기업들은요 굉장히 사람들 이기적이에요. 막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아니면 참견하기 싫어해요. 그걸 왜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귀찮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처음부터 만나 친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역시 무슨 씨 같은 분, 무슨 차장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회사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더 큰 발전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차장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자료 요청을 할 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일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도 한 잔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면 많이 달라집니다. 자료 지원하는 게. 그리고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4가지의 화법 중에서 뭐뭐 좀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라고 대화를 시작하면은 관계가 바로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다과 같은 거 있잖아요. 식사나 차 같은 거 짜장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후루룩 먹는 거 말고 뭐 좀 다소곳하게 먹으면서 좀 점잖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다과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그 4가지 핵심 기술이 있어요. 대화에. 그건 내가 나중에 따로 강의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우선 갈등 요소를 배제시켜야 돼요. 이노비즈라는 거는요. 혼자서는 죽었다 깬다 못해요. 기업 안에서. 이노비즈는 기업 전체의 생산 그리고 재무, 회계 그리고 마케팅
영업 두루두루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료 협조를 받고, 그리고 이 문서는 담당자 혹은 대표이사 관리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관리하는 문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 인터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설팅 하실 때 그 부분 꼭 염두를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정말 컨설턴트 하는 사람의 제가 되게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자랑하는 거 같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그 스타팅할 수 있게 만들려면, 예? 그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친화력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핵심 인원들 인터뷰를 꼭 하세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가능했던 거죠. 자, 아우 머리가 아프네요. 하도 혼자 떠들었더니. 예, 뭐 앞에 앉으셔서 소리 하나 안 내시고 정말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드려도 답을 안 하시네요. 그냥 아주 좋은, 예,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 강의는요, 이번에 그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올해 들어오면서 그 제가 항상 강의하는 거 있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평화코인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인기 없는 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유가, 저 이거 해서 북극 몇 장 얻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난 꼭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어떤 사업, 산업, 어떤 비즈니스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그래서 제가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도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이노비즈 관련돼서 강의 한번 해드려야겠다, 성공 케이스가 있으니까 해서 한 거고요. 다음번에 3월 30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정 항목은 아니고 새롭게 재편이 됐어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옛날에는 신성장 20개, 주력사업 20개에서 총 40개의 산업군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28개 산업군으로 줄였고요. 신성장 산업하고 저기 또 뭐더라?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꿔서 28개 줄여놨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에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도 더 예전보다 통계자료도 풍부해졌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걸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기업들에게 어떻게 이걸 또 알려야 될지, 기업들에게도요,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인터넷 서치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뭐 무기인형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고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보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들은요, 다 거의 다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것에 주로 과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더 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8에서 2020년 2020년 지나고 2021년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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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예. 받을 수 있죠. 뭐 이제 R&D에서는 가점이고요. 하나하나가 다. 예. 그리고 그건 기업의 요구 사항에 따른 거예요, 사실은. 기업이 예를 들어 난 메인 비즈니스 받고 싶어 그러면 받게 해주는 거고요. 또 메인 비즈니스 나름대로 또 그게 있겠죠. 메인 비즈니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하고 이노비즈하고 보자면 사실 그 기업이 받는 큰 혜택이라는 거는 주로 요구하는 게 이제 세제 혜택하고 이제 병역특례 혜택이나 그런 거 보통 요구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노비즈를 받든 벤처를 받든 중복해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를 보고 혜택은 주거든요. 혜택은. 근데 가점 요소에서는 다 따로따로 가점이 있죠.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걸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받아놓으면 나쁠 건 없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일단은. 어디에든 우리 이런 거 있어 하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든 소비자 생산회사든 간에 그 홍보용으로, 대외 홍보를 많이 씁니다. ISO를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엔 모르다가 ISO가 한 10수년 전부터 쭉 이렇게 많이들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ISO에 대한 그 이게 뭐죠? 떨어지면 얼마 환불해 주던가요? 무슨 소리죠 이게? 누가 좀 이상한 질문했어. 누구세요 도대체? 그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갑자기? 아, 질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예, 예, ISO를 쭉 하다 요즘 많이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ISO를 하는 곳도 있지만, 반면에 그냥 원청 업체에서 요구하니까 ISO 받는 데도 있어요. 본인들이 하지도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예. 수출 기업들은 ISO, 그러니까 해외 쪽 원청자가 ISO를 많이 요구를 하죠. ISO 인증이 돼 있는 기업 걸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 관리라는 게 결국 ISO라는 게 결국에는 그 제품 생산 이게 뭐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대고객의 이제 서비스 차원까지 봤을 때 그거를 퀄리파이드 하는 과정이 다 ISO니까. 그러니까 많이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불량이 났을 때 어떻게 환불해 줄 건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리고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퀄리티 컨트롤 할 건지 다 포함됐으니까 요구를 하게 되죠. ISO를. 이제 그러니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ISO까지는 필요 없으나 그렇게 ISO 기준대로 하지도 않지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충 이름만 따를 거라면, 기왕 할 거라면 진짜로 우리가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를 받아라. 이제 그게 제 말씀이죠. ISO도 인증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름만 ISO지 돈만 주면은 문서까지 만들어 갖다 주는 데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런 데는 거래 안 하는 게 좋겠죠. 정말로 잘 하시는데, 정말로 ISO를 제대로 컨설팅 하는 데를 해야 돼요. 비싸요. ISO 제대로 컨설팅 하는 데 받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저도 예전에 기업에 있을 때는 ISO를 몇 번 거쳤었는데, 저는 이제 ISO를 담당하지 않고 키맨으로 활동을 했어요. 마케팅 쪽 일만 했기 때문에 그쪽 키맨으로 담당을 해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로 1년 내내 컨설팅 합니다. 1년 내내. 요구하는 수준 올라올 때까지 컨설팅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본사에서 IS를 받으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모든 지사가 똑같은 컨설팅 받아야 되거든요. IS 컨설팅. 저는 1년 내내 받았었고, 매년 감사받았고, 2년에 한 번 IS 갱신 감사받았고 그랬었어요. 심사를. 재심사 받는 거죠. 정말로 빡시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서비스 품질 자체가 달라요. 일반 다른 기업하고는 틀려요. 이제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건 좋다. 아, 이게 뭐죠? 떨어지면 얼마, 이너비지가 떨어지면 얼마 주냐고요. 77만 원 환불해 준다고 떨어지면. 그거구나. 그 말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환불해 주면 좋죠. 예, 뭐, 예, 감사합니다. 예, 별풍당나님. 저 혼자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 누가 자꾸 글을 올리셔가지고 저기 대화방에.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업한테 평가물 리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조업이든 뭐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 기업의 형태대로 평가 항목을 그 문서로 다운받습니다.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뒤에 나와 있죠. 여기 기술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 다운 그래가지고 저기는 안 보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제조업종, 건설업종, 비제조업종 해서 쭉 문서로 한글이나 그 PDF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받아서 줘요. 담당자에게. 줘서 체크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중에 문서가 되는 게 어느 거냐 체크를 하라 그러고, 근데 프로세스는 있어 문서 대증이 어느 거냐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문서가 되는 것들은 제가 봅니다. 직접 보고서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있으나 문서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서를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요게 그 활동 지표를 보면요, 문항수가 2개라고 써 있는데 2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서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뭐 관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예. 그러니까 그 항목도 보면은 한 4개나 5개 정도 선택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생각할 때 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럼 거기에 따라 질문이 틀려요. 배점이 틀려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하고 있는 형태대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점수를 매겨줘서 나중에 총점이 나오죠. 근데 가급적이면 있어 하고 있어. 그러면 제일 최고의 배점으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제가 무조건. 그래 점수 높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문서를 이제 만들어 놔야죠. 예. 정리하는 거죠. 예. 물론이죠. 네. 우리는 A타입이나 B타입 할 경우에는 이노비즈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정기적인 컨설팅 비용을 냅니다. 처음에 협약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게 돼 있고, 결국엔 우리가 이거를 컨설팅 해주는 거는 R&D 과제를 달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벤처, 연구소, 이노비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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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쵸. 네. 이거 이제 나중에 OJT 하시다 보면은 나와요. 협약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A타입, B타입도 있고, 그리고 성공 조건부라는 것도 있고. 성공 조건은 뭐냐면은 이 항목들을 연구소 자료 얼마, 벤처 얼마, 이노비즈 얼마, 이게 나눠놨어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협약금 없이 건건으로 돈을 받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 타입을. 저는 무조건 A 아닌 B 타입만 합니다, 그냥. 뭐 이것과는 좀 다른 질문이 한데 A 타입과 B 타입 그 차이는 뭐냐면은 둘 다 똑같이 그 연중에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협약기간 1년인데 1년 동안에 무제한으로 연구개발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요. 융자 지원도 이제 도움을 주고. 근데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수 한도라는 게 있어요. 1억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5억을 그러니까 몇 억을 받든 간에 받는 금액의 5%가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협회발전 후원금이고, 그리고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3%가 협회발전 후원금인데, B타입은 5억을 받으면 5억에 5% 2,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A타입은 5억을 받으면 1억을 뺀 4억에 5%를 계산을 해요. 그게 그 1억의 무상 보수 한도라는 거예요. 1회 안에서. 그러니까 1억이라는 한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그 금액으로 그냥 다 계산을 하고요. A타입과 B타입은 그 차이예요. 예. 근데 예. 예. 그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누가 봐도 아주 깨끗하게 아주 다 만들었어요. 응. 전부. 예. 그런데 딱 보면 새로 싹다 응.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지저분해 막 이거 예. 지저분한데 누가 봤을 때 이거는 아 그래도 평상시에 계속 이걸 예. 하고 있었구나라는 예. 거 하고 예. 실제로 현장 검사에서 그거는 똑같이 그냥 아무 저기가 없나요? 미친 영향. 그 누구를 만나냐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그 폴더를 잘 만들어 놓고 딱 현장 실사 왔는데 아 이거 어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던지더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실제로 최근 2주 사이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전부 다. 물론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관리해둔 파일이긴 한데 폴더가 너무 깨끗한 거야. 종이 출력하기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는 보기에 이거 심사 받으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점수는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노비자 통과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대표가 어떤 각오를 이제 던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쭉 관리는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신사 받는다길래 항상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정리하다가 문서를 보셔야 되니까 출력 쭉 해가지고 바인딩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솔직하게, 예, 사실은 그 저희가 주목구로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노비즈 받으면서 모든 걸 좀 다 이렇게 좀 틀에 막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생 엄청 했어요, 저희도.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딱 잡았다는 거. 아, 무슨 말씀이세요? 1년 전부터 있던 파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때 그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문서 출력은 사실은 심스 나오신다니까 출력해 놓은 거고 컴퓨터 파일로는 정리하고 있었다고. 좀 오해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절대 없는 거 있다고 한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좀 겸손하게 말을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근데 만약 지독한 문이 걸렸어. 그래서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자, 이 문서의 탄소 동의 검사를 통해서 이 문서가 몇 년 된 건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예. 예. 온라인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신 데는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온라인 관리하는 거는. 근데 폴더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서는 결제란을 거쳐 나오는 문서들이에요. 이노비즈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는 결제란을 거쳐서 최종 결제를 받아 승인받은 문서가 킵이 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회사는 담당자가 나 이번에 3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사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문서 만들어서 사지는 않잖아요. 승인받아서 기한 올려서 기한 받은 거대로 거기 도면도 들어갈 테고 견적서 들어갈 때도 사양표도 들어갈 때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문서 출력 안 해놓죠.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 것들은 전자결제 시스템 돼 있는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컴퓨터에다 엑셀 파일을 쭉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결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 문서만 존재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회사는 이메일로 결제를 다 했어요. 이메일로 보내면 거기 사장이 승인합니다라고 해주면 승인된 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문서를 출력하는 게 좋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인정받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 보여주면 되죠. 예, 데이터베이스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거를 열어서 보여주면 되죠.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서를 다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제조업이고 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특허 관리나 아니면 R&D 활동 지표나 기술혁신 체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 문서를 꺼내서 보는 거예요. 모든 문서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주는 거죠. 이노미지를. 예.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별 말씀이요.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달 할 때도 오시면은, 예, 같이 얘기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금 잘 보내시고요. 예.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다니. 예, 박수 받기 기분 좋네. 예.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밤에 한잔 할 생각입니다. 예. 적당히 드시고. 개그맨요? 누구야? 개그맨이 누구야? 탤런트. 개그맨?